이번 시간에는 텍스처를 사용해서 3D 모델의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단색의 선물 상자를 이렇게 포장지로 싼 듯한 상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텍스처라고 합니다. 쉽게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텍스처를 사용하면 버텍스나 트라이앵글 수를 늘리지 않고 디테일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텍스처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UV 매핑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UV 매핑은 스티커를 어떤 위치에 붙일 것인가를 정해주는 작업입니다. 즉, 2차원의 평면 이미지를 3차원의 오브젝트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를 정해주는 작업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X, Y, Z 이렇게 3개의 축을 사용하고 텍스처 작업을 할 때는 U, V 2개의 축을 사용합니다. U가 가로축, V가 세로축입니다.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 지금은 UV가 좌표를 의미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먼저 선물 상자에 매핑할 이미지를 받습니다. 픽사베이로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패턴을 검색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 선물 상자 텍스처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2K 이하, 용량은 2메가 이하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합니다. 텍스처 이미지는 3D 모델을 FBX로 익스포트 할 때 폴더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선물 상자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영어로 텍스처즈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텍스처즈 폴더 안에 조금 전 다운받은 이미지를 옮겨줍니다. 블렌드를 실행시켜 이전에 만든 선물 상자 중 하나를 불러옵니다. 선물 상자와 포장끈과 리본을 분리합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L키로 분리할 메쉬를 선택한 후 P키, 셀렉션을 선택하여 분리합니다. 상자 윗부분도 분리합니다. 포장끈과 리본은 안 보이게 숨겨줍니다. H키를 누르거나 아웃라이너에서 눈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기존에 작업한 머티리얼들을 제거해줍니다. U를 누르고 베이스 컬러 옆에 노란색 점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 중에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기본 색상 대신 이미지 텍스처를 베이스 컬러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아직 연결된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오픈을 누르고 저장했던 포장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조형되긴 했지만 위치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이미지가 끊기거나 눌려져 있습니다. UV 매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뷰포터의 왼쪽 위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커서가 작은 십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창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창이 작아졌기 때문에 메뉴가 다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옮기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메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메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가장 왼쪽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창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UV 에디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왼쪽에 UV 에디터의 2차원 이미지를 보면서 오른쪽에 3D 오브젝트의 텍스처를 이동시키거나 확대, 축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로가 U축이고 세로가 V축입니다.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입니다.
상자 뚜껑을 선택합니다. UV 에디터의 New 버튼 옆에 꺽쇠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선물 상자에 적용했던 텍스처 이미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택해줍니다. 마우스 휠키를 아래로 하면 이미지가 축소됩니다. 선물 상자 뚜껑을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변경합니다. A키를 눌러 모두 선택하면 각 면이 이미지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옵니다. 선물 상자의 윗면은 정사각형이고 측면은 직사각형으로 면적이 다른데 UV 에디터에는 다 똑같은 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윗면과 측면의 이미지가 다른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면의 이미지가 많이 눌러져 있는 것입니다. UV 메뉴에서 큐브 프로젝션을 선택합니다. 에디트 모드의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선물 상자 윗부분을 선택하면 UV 에디터에서 해당 부분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나옵니다. 마름모 모양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3D 모델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미지가 나옵니다. UV 에디터에서 A키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R키를 눌러 회전시키면 뷰포터에서 텍스처 이미지도 회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R키를 눌러 45를 누르고 45도 회전시켜 수평을 맞춰줍니다. G키를 눌러 UV 에디터의 페이스를 움직여 봅니다. S키를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잘려지는 이미지가 없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모서리에 배별을 준 부분은 면적이 작아 이미지가 잘려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의 이미지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크기가 같으므로 내면을 한 번에 조절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로 내면을 선택해 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UV 에디터에서 모두 선택한 후 S, X를 눌러 좌우 크기를 조절합니다. 상자 윗면을 보고 비슷한 간격을 맞춰줍니다. S, Y를 눌러 세로 비율을 조절해 줍니다. G키를 눌러 잘려지는 이미지가 없게 이동합니다. 오른쪽 엣지를 이동시켜 주니 상자 윗면과 간격이 맞네요. 다른 면도 조절해 줍니다. 먼저 작업한 면과 같은 크기로 조절합니다. 잘려지는 이미지가 없도록 이동합니다.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보면서 텍스처 이미지가 잘 조절되었는지 봅니다. 잘 된 것 같네요. 이제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자리 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UV 에디터에서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이동시켜 틀이나 눈 이미지에 걸치지 않게 조절합니다. 모서리 부분이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모서리도 선택해서 조절합니다. 크기를 아주 작게 한 다음 빨간색 위에만 위치하게 조절합니다.
여기 아직 이미지가 보이는 부분은 상자 안쪽 부분이므로 필요 없습니다. 슬래시 키를 누르면 상자 뚜껑만 보입니다. 아래쪽 페이스를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다시 슬래시 키를 눌러 상자가 다 보이게 합니다. 뚜껑은 다 되었습니다. 상자 부분도 텍스처링 해보겠습니다. 상자를 선택한 후 머티리얼 탭에서 U 키를 누릅니다. 먼저 작업한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상자도 뚜껑과 마찬가지로 비율과 방향이 맞지 않으므로 조절하겠습니다. 상자를 선택한 후 큐브 프로젝션을 선택합니다. 바닥 부분이 마름모 모양으로 위치했네요. 에디트 모드에서 페이스 선택 모드를 선택한 후 바닥만 선택합니다. (45도) 회전시킵니다. 뚜껑과 비율이 같게 조절합니다. 측면의 네 면을 선택합니다. 크기를 조절하기 전에 네 면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게 겹쳐줍니다. 트리와 눈 이미지가 잘리지 않게 조절합니다. 오른쪽 엣지를 선택한 후 G키를 눌러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면 비율이 맞네요. 상자의 모서리도 깔끔하게 조절해줍니다. 모서리가 깔끔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포장끈과 리본이 다시 보이게 합니다. 창은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뷰포트 창 왼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십자 모양을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하나의 창으로 합쳐집니다. 텍스처링이 잘 되었는지 체크해 봅니다. 지금 보니 상자 윗부분의 이미지가 조금 잘린 부분이 있네요. 이럴 때는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창을 다시 두 개로 만들고 UV 에디터로 변경합니다. 아래쪽 엣지가 나무와 눈 이미지에 좀 겹쳐져 있네요. 아래쪽 엣지만 조금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잘린 이미지가 없어졌습니다. 측면도 이미지가 잘려져 있네요. 조절합니다. 네 면을 한 번에 조절해 주겠습니다.
UV 에디터를 닫고 FBX로 익스포트합니다. 선물 상자를 모두 선택합니다. 익스포트 메뉴에서 FBX를 선택합니다.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베이크 애니메이션은 해제합니다. 익스포트 FBX를 누릅니다. 메타버스에 업로드하기 전에 텍스처가 잘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3D 뷰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텍스처가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 상자에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텍스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물 상자와 다르게 직접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 작업했던 트리를 불러옵니다. 머티리얼을 모두 제거합니다. 나무를 선택한 후 머티리얼 탭에서 U를 선택합니다. 위쪽 메뉴 중에 텍스처 페인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에 페인트 창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나무가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아직 연결된 텍스처 이미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결할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페인트 창에서 U를 누르고 이름을 트리로 변경합니다. 해상도는 가로 세로 2048 픽셀로 변경합니다. 바탕색은 나무색과 비슷하게 갈색으로 선택합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베이스 컬러를 이미지 텍스처로 변경합니다. 꺽쇠를 누르면 조금 전 생성한 트리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나무에 조금 전 생성한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드로우 메뉴로 나무의 표면을 직접 그려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필 기능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필 메뉴를 선택한 후 N키를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툴 탭을 선택합니다. 컬러 피커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바 메뉴에서 그라디에이션 색상을 변경합니다. 왼쪽에 조절바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검은색 부분이 컬러를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클릭하고 오른쪽 명암을 조절하면 색상이 나옵니다. 어두운 갈색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조절바를 선택하면 컬러가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선택해서 밝은 갈색으로 변경합니다. 나무 위에 커서를 옮기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그라데이션이 생성됩니다. 왼쪽에 생성된 이미지가 나무에 적용된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블렌드를 종료하면 이미지가 사라지므로 꼭 저장해야 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텍스처 이미지 쪽으로 이동하고 Alt S를 누릅니다. 텍스처즈 폴더 안에 저장합니다. 만약 그라데이션이 없어졌다면 다시 드래그하면 됩니다. 나무 윗부분은 눈이 내린 모습으로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메뉴를 선택한 후 색상은 기본 색상인 하얀색 그대로 두고 나뭇잎 윗부분을 그려줍니다. 붓의 크기는 포토샵과 같게 꺽쇠 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칠해지고 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눈이 표현되었네요. 나뭇잎 이미지도 저장합니다. 레이아웃 메뉴로 이동해서 나무를 모두 선택한 후 FBX로 익스포트합니다. (3D) 뷰어로 확인해 보면 그라데이션이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